안녕하세요.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안하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늘 오른쪽,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수에 약간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을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즉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진보보다는 무능해서 남을 속이지도 못하는 보수, 그래도 무능한 보수가 낫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에 살짝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보수는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미 의미가 없다. 이념의 시대는 이미 가버렸다. 다만 정치판에서 국민을 속이고 가스라이팅하는 도구로 진보 보수를 나누고 있을 뿐이다. 지금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낡은 이념의 시대는 이미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것이 옳으냐 틀리냐만 구별해서 우리가 우리의 대표들을 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냐 여당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를 떠나서 누가 올바른 정치인이냐,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20, 30대 유권자들이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치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역시 20, 30대 젊은이들이 정보에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을 함부로 가스라이팅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 보수 이념의 시대는 이제 물 건너가고 있다. 낡아빠진 이념 전쟁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옳은 정치인을 고르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는 올바른 정치인 4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용케인지 우연인지 보수적 색채를 가진 정치인들입니다. 바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이 4 정치인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비교적 상식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이 뭐겠습니까? 상식이 뭡니까? 보편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표준해 놓은 것이, 기준해 놓은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법 이퀄 상식입니다. 법이 어느 누구에 불공평하지 않고 그 법 잣대를 갖다 대면 누구나 공평해서 그냥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법이고 상식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준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상식을 존중하는 정치인, 상식적인 사람을 우린 앞으로 정치인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 청년 세대의 청년으로서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이로서 상식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지 않고 능력도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정책통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상식적인 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세훈, 행정할 때 또 도시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상식적으로 서울시를 운영해 왔습니다. 한동훈, 법치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 사람, 개인적인 비리 있었습니까? 사적 욕심을 위해서 국민들 속인 적 있었습니까? 이들 그동안 계속 가짜뉴스, 가짜 프레임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가스라이팅에 익숙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누가 한마디 하면 어머 저거 맞나봐. 글로 쭈르륵 몰려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들을 속이는 그 기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꿋꿋하게 이들은 지치지 않고 막힘없이 쭉 걸어왔습니다. 이들은 계파 정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줄 서서 공천받고 아부 떨고 손바닥 비비고 그런 정치 안 했습니다. 이들 네 사람은 특징은 독립적인 정치를 계속해왔습니다. 누구한테 줄 서서 비굴한 정치 하지 않았습니다. 즉 계파 정치는 반드시 비굴해져야 됩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가서 똥을 밥이라고 해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썩는 기본입니다. 계파 정치는 굉장히 정치를 썩게 하는 아주 나쁜 제도인데 실력 없는 것들이 빠찌를 달기 위해서는 이렇게 썩은 리더들의 말을 듣고 보초를 써주고 병풍을 써주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들이 외면하는 대한민국 정치뿐만 아니죠. 그리고 이들은 지네 편이 이겨야 출세를 하기 때문에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파벌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권력 투쟁하지 않습니다. 파벌 싸움에도 말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똘똘 뭉쳐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풀어간다면 대한민국 미래 정치는 쾌청이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이 이 네 사람의 고리 역할을 잘 해낸다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계파 정치나 욕심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네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이준석 대표하고 친합니다. 관계가 좋습니다. 뭐 정치에서 친하다는 얘기는 좀 천박한 단어 같고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승민 전 의원도 오세훈 시장 캠프에 참여해서 같이 오세훈 시장 선거를 도운 바 있습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당선되는데 역할을 다소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면 세 사람은 지금 이미 뜻이 모아졌다. 이준석, 유승민, 오세훈. 여기에 한동훈 의원, 한동훈 후원 의원만 정치 경력도 짧고 해서 지금 홀로 외딴섬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한동훈 의원 만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다. 즉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네 사람이 뭉쳐서 힘을 모은다면 뭐 국민의힘 장동혁이 저렇게 병신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다면 정당 하나 만들어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다만 한동훈 후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내일 하면서 묵묵히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2028년에서 우선 이 네 사람이 뭉쳐서 보수, 저는 보수라는 얘기 싫다고 그랬죠. 어쨌든 저 좌파들이 아닌 좌파 우파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좌파들이 아닌 우파에서 과반수 의석 이상 득표를 해서 지금 이재명이 공소 취소하려는 저거부터 막아내야 됩니다. 공소 취소 법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이 우파의 의석수가 가반이 넘으면 그 법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28년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해서 일단 뭉치고 그 다음에 있는 대선에서는 싸우지 말고 이 네 사람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향후 한 20년 정도는 무난하게 상식적인 정치가
진행되지 않을까. 때문에 반드시 이 네 사람이 갈등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될 일이다.